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국 김미주 과장입니다. 지난 7월 10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었는데요. 오늘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는 금융시장 동향 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과장님들과 함께 최근 금융시장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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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최신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시장국 채권시장팀 김수정 과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실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서 최근 금융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금통위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이 원활히 파급되고 새 정부 정책 기대감 등으로 위험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금융 여건이 상당폭 완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시장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본시장과 신용시장, 그리고 금융권의 자금 흐름 순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을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자본시장 모습은 어떤가요? 네, 자본시장을 보면 장단기 시장금리는 엇갈린 움직임을 보였지만 주가가 큰 폭 상승하고 신용 스프레드도 축소되었습니다. 먼저 채권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이 부각되고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약화된 데 주로 영향받아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을 선반영하면서 금리가 상승하였고 또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우려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되돌려진 점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반면 미 국채 금리는 주요 경제지표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연준 주요 인사들의 도비시한 발언 등으로 하락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국내 단기금리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단기금리는 5월 기준금리 인하, 견조한 MMF 수요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만기별 국고채 금리 움직임도 같이 살펴볼까요? 네, 국고채 수익률 곡선은 대부분의 구간에서 상방 이동하였는데요. 특히 3년물 금리가 여타 만기물에 비해 더 큰 폭 상승하면서 3년과 3개월 금리차가 플러스로 전환하였습니다. 국고채 수익률 곡선은 올 상반기에 상당폭 하방 이동하면서 기울기는 가팔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달라진 모습이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1월부터 4월까지는 국고채 금리가 모든 만기에서 하락하면서 수익률 곡선이 큰 폭 하방 이동하였으며 5월 이후로는 장기물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6월 이후에는 기울기가 다소 완만해진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5월 이후에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기대 단기 금리가 상승 전환하고 국고채 발행 확대 가능성 등으로 기간 프리미엄이 상당폭 상승하면서 상방 이동하였는데요. 특히 추경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장기물 중심으로 기간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하며 수익률 곡선 기울기가 가팔라졌습니다. 그러나 6월 둘째 주 정도부터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 규모가 시장 예상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급 경계감이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수익률 곡선 기울기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었습니다. 네, 그럼 회사채 시장으로 넘어가서 5월 금통위 이후에는 신용 스프레드는 어떤 흐름을 보였나요?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견조한 투자 수요가 이어지면서 우량물 중심으로 축소세를 보였는데요. 발행 시장에서도 수요 예측 참여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발행금리도 민평금리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채권 투자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외국인 채권 투자는 6월 중에 보유 국고채의 대규모 만기 도래가 있었지만 차익 거래와 또 본드 포워드 거래와 관련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식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금통위 이후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는데요. 네, 코스피는 대선 전후로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3,000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선 것은 2021년 12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고 7월 9일에는 지수가 3,134포인트로 202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연중으로는 31% 상승하면서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었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새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덕분인데요. 또 AI 지원 정책, 추경안 확정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도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겠네요. 네,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대금도 상당폭 증가했는데요. 6월 중 일평균 거래대금이 33조 원까지 확대되면서 21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대기자금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고객 예탁금 잔액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주식 투자도 늘었겠죠? 네, 외국인 투자자는 6월 들어 순매수를 이어갔는데요. 새 정부가 들어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또 정부 정책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6월 초에는 반도체, 금융지주, 방산업종을 중심으로 5조 원 가까이 큰 규모의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중순 이후에는 중동 지역 군사적 분쟁 고조와 또 상반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등으로 매도세가 커지면서 순매수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용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금통위 이후 신용시장은 흐름이 어땠나요? 신용시장에서는 대출금리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기업 부문으로의 신용 공급이 둔화되었으나 가계 부문의 신용 확대 흐름은 보다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은행 여수신금리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6월 은행 대출금리는 장단기 시장금리의 엇갈린 움직임이 반영되면서 가계대출금리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기업대출금리는 상당폭 하락하였습니다. 먼저 가계주담대 금리는 장기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상당폭 오르면서 5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기업대출금리는 대기업대출의 경우 단기지표금리가 하락한 데다 전월 일부 은행이 고금리로 거액연신을 취급했던 기저효과로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들의 신용 리스크 관리로 지표금리에 비해 하락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은행 대출 금리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예, 향후 대출 금리는 은행들의 여신 전략 변화로 가계 대출 금리는 상방 압력을, 기업 대출은 하방 압력을 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담대의 금리는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한 가상금리 인상과 장기금리 상승 흐름 등으로 당분간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대출 금리는 은행들의 신용리스크 관리 지속에도 가계대출 축소에 따른 기업 부분 영업 강화 영향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은행 수신금리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6월 은행 수신금리도 단기 시장금리 움직임을 반영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기예금금리는 기업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전월 은행들이 대규모로 예수금을 확충하면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 요인이 크지 않았던 영향으로 시장금리 하락 부분을 대부분 반영하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가계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들어 가계대출이 상당히 늘어난 모습이네요. 예, 6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늘어나면서 6조 원 중반대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금년 들어 가장 높은 증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네, 과장님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가계대출을 항목별로 보면 주택 관련 대출과 기타 대출 모두 증가세를 이어갔는데요. 우선 주택 관련 대출부터 보면 지난 몇 달간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개별 주담대 증가 규모가 전월에 비해 상당폭 확대되었고 전세 대출도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타 대출을 보면 보통 기타 대출은 반기 말에는 부실채권 매상 가격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주식 투자와 생활 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비은행권에서도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신용대출 지급이 상당폭 늘어나면서 소폭의 증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도 높아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아시는 것처럼 5월 중순 이후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거래도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해당 거래에 영향이 미치는 7, 8월까지는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7일 정부가 이에 대응하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즉각 시행하였는데요.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등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동조치가 수도권 전역과 전 금융권에 일괄 적용되면서 예상보다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향후 수도권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한풀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책이 발표된 지 아직 2주밖에 지나지 않아 그 효과를 가늠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만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지역 간 풍선 효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취급 행태 등을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자금 조달 중 은행 기업 대출은 어땠나요? 예, 은행 기업 대출은 반기말 계절 요인 등으로 6월 중 감소로 전환하였습니다. 먼저 대기업 대출은 반기말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 등으로 큰 폭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주요 은행들의 신용 리스크 관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기말 부실채권 매상각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회사채나 주식과 같이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 흐름도 궁금합니다. 직접 금융 조달에서도 대체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선 회사채는 기업들의 차원 목적 선발행 등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순성한 흐름이 지속되었고, CP 단기사채도 반기말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으로 순상한 전환되었습니다. 주식 발행의 경우 전월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의 기저효과로 증가 규모가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향후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향후 기업의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조달 규모가 당분간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신용 리스크 관리가 지속되고 있으나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수준이 크게 줄어든 만큼 주요 은행들은 우량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 부분 영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접 금융시장에서도 자산운용사, 금전 신탁 등으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견조한 투자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 둔화에 따라 운전자금 수요는 꾸준하겠지만 미관세 정책, 내수 부진 등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시설 투자 자금 수요가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은행권의 자금 조달은 원활한 상황일까요? 예, 6월 은행 수시는 계절 요인으로 큰 폭 증가하였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수시 입출식 예금이 반기말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한 기업 자금의 유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정기 예금과 시장성 수시는 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와 그간의 예수금 확충의 영향으로 자금 수요가 줄어들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과 자산운용사 자금 흐름은 어땠나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의 경우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자산운용사는 수익증권으로의 자금 유입은 확대되었으나 MMF에서 계절 요인으로 자금이 유출되면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해보면 6월 금융권 자금 흐름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증권으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운용사 MMF로 유입되었던 자금 중 일부가 반기말 계절 요인으로 은행의 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지난 금통위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이 원활히 파급되고 또 새 정부 정책 기대감 등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또 금융 여건이 상당폭 완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의 금융시장은 어떤 점에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예, 우선 627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수도권 주택시장 전개 상황, 지역 간 풍선 효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취급 행태 등 가계부채 리스크를 보다 촘촘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요국 무역협상 진행 상황, 국내외 성장 물가 흐름,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경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등에 따라 금융 여건의 흐름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 건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내수 부진도 장기화되면서 저신용, 취약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자금 조달에서의 어려움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채무 상환 능력 변화와 자금 조달 여건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7월 통화정책 방향 금융통화위원회 보고자료인 금융시장 동향 자료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최신 과장님, 김수정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은행 유튜브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